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변론을 맡고 있는 전현민 변호사입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에 대하여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제가 아동학대 사건을 변론하면서 고민하고 느꼈던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학부모는 무고죄로 쉽게 교사를 정서적 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면 곧바로 피의자로 건되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형사처벌, 그에 따른 징계처분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직에 대한 위험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를 받더라도 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학부모를 상대한 무고고소 등 그에 대한 마땅한 법적 대응 수단은 없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교사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언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시비를 붙은 상대방이 마침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면 그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무관하므로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서만 아동복지법 조항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여 문제 행동을 교정하려는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높은 반면, 학생의 문제된 행동을 그대로 두는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낮아지는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교권사법의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선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를 하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의하여도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형사고소를 고집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 법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만 특별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죄의 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구성원 간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죄 등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 사건 중에서도 아동학대의 범죄인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인 아동과 보호자인 가해자 사이에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을 개정하여도 평등권 위배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어렵다면 교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입법 당시부터 보호자인 부모에 의한 가정 내 아동학대를 상정하여 가중처벌과 조사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고려하지 않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으로는 위협한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있는 개방된 장소이므로 아동학대가 있다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고, 학교를 마치면 학생을 하교를 하면서 교사와 학생은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발현하는 행동이 중대한 아동학대가 아닌 부적절한 정도의 언행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청의 징계처분으로도 충분히 그 책임과 잘못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교사의 잘못된 언행이 있다면 무조건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징계처분은 형사처분의 결과에 따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교육 전문가가 아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특별법의 입법 여부는 국민들의 대표가 있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